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대기만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큰 대자, 그릇기자, 늦을만자, 이를성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순으로 보면은 이게 1번이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보면은 나이들이 지긋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막 회장 되고 막 대통령 되고 막 뭐 시장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다시피 많은 그 계통의 경험과 지식과 또는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은 사람,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푹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늦게 나타난다, 늦게 성공한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유래가 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면요. 위나라의 체험 장군인 대인의 기품이 있어 무제의 신임의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다. 그의 사촌 동생인 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젊어서 별로 명망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간에도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최염은 그의 인물이 됨을 꿰뚫어 보고 늘 큰 종이나 솥을 쉽게 만들지 못한다. 큰 인재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임은 대기만사성의 사람이니 후일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아끼고 도와주었다. 과연 뒷날에 임은 상공이 되어 천자의 보필을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기만사성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런 그릇이 있잖아요. 이런 그릇이 있고 이런 종이, 큰 종이 있는데 이런 그릇은 흔하게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집이고 어느고 누구 다 이런 그릇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큰 종은 가정집마다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은 또 쉽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1톤 이상이 넘는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드물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국가 행사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또 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만들 때는 늦게 만들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만사성 뿌리째 뽑아서 또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큰 대자. 자, 큰 대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근데 큰 대자는 국어사전을 보면은 부피나 길이, 넓이, 높이 따위가 보통 정도가 넘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큰 대자는요, 사람 몸으로 표현했을 때 높이하고 넓이를 최대한 몸으로, 온몸으로 최대한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요? 최대한 넓고 최대한 높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최대한 손을 최대한 벌리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최대한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길이도 넓어야 되고, 길이도 길어야 되고, 넓이도 넓어야 되니까 온몸으로,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그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표현하라고 그러면 팔을 한번 이빨 벌리고, 그 다음 발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큰 대자 모양이다. 그래서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대자에 들어가는 그 한자를 증거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자가 있는데요. 요자는 지금 위에가 지금 작을소 자죠. 작을소. 요거는 큰 대자예요. 큰대. 자, 그런데 이거는 위에가 작고 크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밑에는 넓이가 크죠. 그 다음에 위에는 작잖아요. 작죠. 그래서
밑에는 넓고 위에는 작고 하니까 뾰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할 첨자예요, 이게. 첨단 기술을 할 때 우리가 그때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뾰족할 첨자다. 위에는 적고 밑에는 넓고 하는 것은 바로 뾰족한 것이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다울 미. 아름다울 미자는 여기에 보면은 양양자가 있죠. 양양 또는 염소양자인데, 양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대자예요. 큰 대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예쁘고, 또 호감이 가고, 막 그런 것들을 매력적이게 느끼게 하고, 막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다, 또는 이득이 된다, 자기에게 득이 된다 하는 거를 또 그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양양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큰 양을 말하는, 큰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작은 양은 귀엽고 예쁘기도 하지만 큰 양은 이게 지금 새끼도 낳고 또 젖도 나오고 또 털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몸이 크니까 털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익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큰 양이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그런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쓸 때는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고 좋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산의 진미 할 때 그 미자가 맛이, 산의 진미, 그건 아니군요. 만미자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양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염소양자 그러죠. 뿔이 이렇게 나왔고 머리에 그 다음에 이제 귀와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코와 입이 같이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한 거. 자, 이런 거예요. 그 뿔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있고 귀하고 머리,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입과 코,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한 것이 바로 양양자, 염소양자 그런 거예요. 염소양, 양양 그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날인자입니다. 인하다라는 것은 뭔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요. 지금 요거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방이 있죠. 네모나죠, 방이.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에서 큰 대자로 누우면 그래서 이날인자예요. 뭐 때문에 뭐 원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바로 이렇게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큰 대자로 이렇게 네모난 방에 누웠다. 그래서 원인, 이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큰 대자죠. 큰 대자인데, 그 물이 크게 일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파도가 막 크게 높게 막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대자예요. 일대자.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자고 이거는 큰 대자. 그러니까 나무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서 이런 거 봤죠. 그 당산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이게 홀로 서 있는 나무 채자예요, 이게. 큰 나무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여름에 이제 막 농부들이 이렇게 쉬고 하는 그런 곳,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설 나무 채자예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대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큰 대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릇기자. 그릇기자를 보면은요, 그릇기자는 4급에 있습니다. 근데 그릇은 구성을 보면은 물건을 담는 기구, 총칭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릇기자를 좀 살펴보면요, 요거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입구는 입 모양, 기능, 쓰임, 역할, 그 다음에 물건을 나타내기도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건. 네, 물건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개견자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요, 우리
우리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부엌에서 옛날 부엌, 지금 부엌은 아닌데요. 옛날 부엌 말하는 거예요. 옛날 부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선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반. 선반이라고 하는 건데 선반에다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많이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선반이 또 이렇게 반듯하게 넓은 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벽에다가 붙이는 그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인데 걔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머리하고 몸이 있고요.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걔도 이렇게 몸이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바로 이런 개의 몸 모양이다. 그래서 개견자를 쓴 겁니다. 예, 그런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반이 또 이런 선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된 부엌이 있죠. 부엌에 이렇게 선반이, 예, 선반이 있고요. 선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릇들이 많이 위에 올려놓고, 밑에도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놨죠. 그래서 위에도 놓고, 밑에도 놓고, 개견 모양의 선반에다가 위에도 놓고, 밑에도 놓고, 그런 모양 형태를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기자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뿌리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개견자는 4급에 있습니다. 이게 개견자인데요. 개견자. 왜 개견자냐면요. 개 모양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개 머리하고 앞다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몸하고 꼬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뒷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 목꼬리가 이렇게 있죠. 개줄, 그 다음에 개 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 입을 이렇게 옮겨요. 이쪽이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돌리면은 바로 예, 개견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입구자는 이 입 모양 그대로 나타나고 여기는 7급에 있습니다. 입 기능 모양 기능 쓰임 역할 그 다음에 사물 물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릇 기자가 또 우리가 보면은 5가지 그 뜻이 납니다. 5가지 뜻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뜻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조그만한 우리가 그릇 종류가 뭐 다양하게 많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릇이. 그래서 이제 그릇은 우리가 그릇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릇이라는 우리는 그릇 기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재라는 것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과 보통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작은 그릇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그릇은 인재에 해당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릇 기자를 쓸 때도 인재라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큰 그릇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기자를 인재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구나 연장, 우리가 보면 그릇 같은 것에다가 이제 물건을 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국을 담기도 하고 밥을 담기도 하고 반찬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담는 기구 연장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구 연장도 그릇 기자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능이나 도량 이런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뭘 만드는 거 잘 만드는, 뭘 쓰는 거 잘 쓰거나 뭘 그리는 걸 잘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큰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도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릇 기자를 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체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의 기능에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오줌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방관, 신장에서 방관, 요도염, 그래가지고 요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관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그게 오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릇은 담다고 했으니까 그걸 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뇨기과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기관. 혈액순환은 혈관에 혈액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호흡기내과는 뭐예요? 공기를 담는 것이잖아요. 코, 그 다음에 식도, 코에서 들어가가지고, 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공기를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도 해당이 된다. 그런 거예요. 기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릇은
기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 의미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걸 외우지 말고 그릇에 대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비교를 하고 또 그릇에 쓰인 기능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외울 필요는 꼭 없다.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만자. 자, 이 만자는 3급에 있습니다. 3급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늦을 만자도 되고, 저물 만자도 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릇기처럼, 그릇기자가 5가지 뜻이 난다면 어렵다는데,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가지가 뜻이 난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늦다라고 했었죠. 해일자가 있죠. 해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면할면자예요. 면할면자. 그래서 해일자는 해를 기준으로 지금 시점이 빠르다, 늦다라는 거를 지금 이 한자는 말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요건 면하다라는 것은 어떤 체금을 면하다 또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데 그걸 벗어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 아침에 일찍 떴을 때는 일찍 줬잖아요. 일찍이잖아요. 일찍이죠. 근데 그걸 벗어났어. 그럼 해가 뜬 시점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일찍 떴는데 그게 벗어났어. 면했다.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해가 떴는데 벗어났으니까 해가 뜬 시점이 벗어났으면 이제 저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물다 그래서 저물 만자가 되고 또 해가 이제 뜬 시점이 벗어났으니까 이제 저물었으니까 늦었잖아요. 그게 늦을 만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늦을 만자, 저물 만자 그런다. 구사절은 일정한 때가 뒤쳐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늦다, 저물다 이런 것을 외워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일자, 이거 해일자인데요. 우리 뿌리째 뽑아야 되니까요. 네, 해일자죠. 해일자는 이런 거예요. 해가 둥글죠. 우리 한자는 둥글거나 세모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네모거나 모두 공통점으로 네모로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는 둥근데 이렇게 네모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걸 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건 빛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빛. 그 해가 빛이 나죠. 그래서 해일자예요. 네,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할면자요. 면자. 이 면할면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상급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면할면자는 왜 그러냐면 위에 사람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신하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머리하고 임신하는 배 모양하고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되는 그게 면할면자 그대로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임신하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배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임신 기간은 1년인데.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또 아가씨처럼 몸매가 예뻐지잖아요. 이렇게 애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가 있었을 때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벗어났다, 면했다. 그래서 면할 면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좀 더 이제 볼까요? 이룰 성자. 자, 이룰 성자는요, 6급에 있습니다. 자, 6급에 있고요. 이루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나 결과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룰 성자를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힘력자예요. 힘력자고요. 요거는 창과. 이거는 무기를 뜻합니다. 무기.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힘과 무기를 가지고 이루죠.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에 뭐 이렇게 누가 침공하고 막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를 정복하고 땅이 막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차지한다고, 이룬다고,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진시황인데, 진시황이 이렇게 이제 많은 병사가 많다는 얘기는 힘이 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또 뭘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무기로서 이렇게 6개 나라를
진나라가 6개의 나라를 이렇게 쳐서 예,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룰성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와 힘으로 달성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루다라는 것은 꼭 어떤 한자상으로서는 해석이 그런 건데, 우리가 이루다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막 가서 이제 그 요리 학원을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요리사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성공하고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무기와 힘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노력하면 이루어지고 또 하고자 하면 또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룬다는데 한자상으로만 그렇게 이제 힘력자와 무기, 창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건 그런 거고요. 자, 이거를 또 이제 푸르째 뽑아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힘력자죠. 이게 힘력자. 힘력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힘력자는 팔 뻗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죠. 쭉 뻗는 모양 물건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들었을 때는 팔이 또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들고 계속 지탱하고 힘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력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창과자죠. 창과는 무기를 뜻한다고 했죠. 2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창 끝에 칼이 있는 거.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의 창이 있죠. 관우의 창. 거기에 끄트머리에 칼날이 있잖아요. 그런 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창,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칼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사가 이제 그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병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칼날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대죠. 그 다음에 여기 칼날에 점을 찍은 거 칼날이고, 이거 테두리, 요거 테두리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게 병사가 잡고 있는, 이렇게 창과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병사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창과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